오늘 우리는 전 세계 미식의 기준이자 식당 셰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법 위책, 바로 미슐랭 가이드의 탄생 비화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파리에서 뉴욕, 서울에 이르기까지 미슐랭 스타 하나에 수많은 레스토랑이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도대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이 레스토랑 평가 책자를 타이어 회사가 만들었을까요? 타이어를 만드는 미쉐린과 최고급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미슐랭은 놀랍게도 동일한 회사입니다. 이 둘의 연결고리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치밀한 상업 전략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셰프들을 밤잠 못 이루게 만든 이 가이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확보하게 되었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00년 프랑스 중부 클레르 몽페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의 도로는 지금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낭만적인 드라이브는커녕 도로 사정은 열악했고 주유시설도 거의 없었으며 프랑스 전역의 차량 수는 고작 3,000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동차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차나 자전거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타이어 공장을 운영하던 앙드레 미슐랭과 에두아르 미슐랭 형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타이어를 팔아야 하는데 타이어를 사용하는 고객, 즉 자동차 운전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타이어의 품질을 광고하는 대신 고객들이 더 많이 운전하고 더 멀리 여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타이어 판매를 늘리는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운전자가 길 위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담은 책자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기로 한 것이죠. 초창기 미슐랭 가이드는 맛집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타이어 교체법, 주유소 위치, 자동차 정비 요령, 그리고 운전자가 묵을 수 있는 숙소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타이어를 자주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가이드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운전자들이 프랑스의 낯선 지방으로 장거리 운전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길어질수록 타이어는 더 빨리 닳을 것이고 타이어가 닳을수록 미쉐린 타이어를 더 많이 사게 될 테니까요. 미슐랭 형제는 타이어를 살 때 이 가이드를 끼워주며 무려 35,000부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료 배포 전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앙드레 미슐랭은 한 정비소를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미슐랭 가이드를 작업대 받침으로 쓰거나 심지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준 물건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라고 말이죠. 이 깨달음은 미슐랭 가이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20년부터 미슐랭 가이드는 유료로 전환되었고 가격은 7프랑이었습니다. 이후 미슐랭 형제는 단순한 정비정보 책자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여행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넣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레스토랑 정보였습니다. 이때부터 가이드의 초점이 정비소에서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식당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쉐린은 신분을 숨긴 평가원, 이른바 미스터리 다이너 제도를 도입합니다. 평가원들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신분을 숨기고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식사했습니다. 타이어 회사가 밥값을 내고 맛을 평가하는 기묘하지만 권위 있는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점심과 저녁, 다른 날짜에 방문하여 일관성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 미슐랭의 상징인 별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처음에는 별 하나만 사용되었고 단순히 훌륭한 레스토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1931년에는 별 2개, 1936년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별 3개 시스템이 완성되는데 이 별의 의미는 지극히 실용적이었습니다. 별 1개는 이 분야에서 훌륭한 식당입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별 2개는 멀리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입니다. 즉 가던 길을 돌아서라도 가라는 뜻입니다. 대망의 별 3개.
이 요리를 맛보기 위해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입니다. 즉, 별 3개짜리 식당은 단순히 맛있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파리에 있더라도 남부 프랑스의 시골 마을까지 차를 몰고 가게 만드는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왕복 수백 킬로미터의 운전, 뜨겁게 달궈지는 아스팔트, 그리고 빠르게 마모되는 타이어. 결국 미슐랭별의 진정한 의미는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타이어를 마모시켜라였던 것입니다. 미식은 수단이었고 목적은 타이어 판매였던 이 기막힌 마케팅 전략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이드가 어떻게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적인 절대 권위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미슐랭 가이드가 단순한 맛집 안내서를 넘어 권위를 갖게 된 과정에는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군은 프랑스를 점령했고 미슐랭 가이드는 발간이 중단됩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둔 연합군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내륙으로 진격해야 했지만 독일군이 도로 표지판을 제거해 지형 파악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연합군 사령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미슐랭 가이드였습니다. 이 가이드에는 프랑스의 모든 도로, 다리, 마을, 호텔의 구조까지 너무나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미슐랭 측에 1939년판 가이드를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가이드는 연합군의 필수적인 군사 지도로 사용되어 프랑스 해방작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쟁 후 사람들은 미슐랭 가이드가 연합군을 도운 애국적인 책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슐랭은 단순한 상업적 책자를 넘어 프랑스의 자유와 해방에 기여한 역사적 상징으로서 대중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슐랭은 그 어떤 상업적인 광고나 마케팅보다 강력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미슐랭은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익명의 평가원들은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전 세계를 돌며 수십만 유로를 식사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그들이 식당을 평가하는 기준은 요리 재료의 수준, 요리법과 풍미의 완벽성, 셰프의 개성과 창의성, 가격의 합당한 가치, 그리고 전체 메뉴의 통일성과 일관성이라는 5가지 항목에 집중됩니다. 이 투명하고 일관된 평가 방식 덕분에 미슐랭은 단순히 프랑스 맛집 가이드가 아닌 요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지금의 미슐랭은 어떨까요? 이제 미슐랭은 아시아, 미국 등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서울편이 나온 것도 그 일환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권위는 늘 비판과 의혹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2004년에는 전직 심사관이 심사관 부족과 3년 반 주기 방문 등 심사의 비일관성을 폭로하며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서울과 태국 등 아시아 진출 시에는 해당 국가의 관광청이나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지원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돈으로 별을 사는 것 아니냐는 합법적인 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는 별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금전 거래나 브로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미슐랭이 강조해 온 심사 과정의 독립성은 여러 차례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슐랭의 영향력은 쉽게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20세기 초부터 이어져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평가 시스템 중 하나라는 역사적 축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미슐랭의 별은 많은 요리사에게 최고의 명예로 여겨지며 미식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슐랭 가이드는 각종 비판과 의혹 속에서도 그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해왔고, 단순한 안내서를 넘어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강력한 무형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지극히 상업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가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미식 문화를 평가하고 규정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리라고는 120년 전 프랑스의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여행에서 미슐랭 레스토랑을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이야기한 미슐랭 가이드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타이어 회사가 만든 맛집 가이드, 여러분은 그 공정성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글로벌 지식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